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단일화 최후 통첩. 그러니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 일단은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죠. 제가 월요일 날 기싸움이다. 그리고 어제인 화요일 날 정면 충돌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최후 통첩까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실 뭐 말이 좋아 극한이지 뭐 사실상 막장 태클을 타고 있어요. 어제 하루 종일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건지 정말 급박하게, 어찌 보면 드라마 같은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정리 좀 해주세요. 먼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이번 주말까지 단일화 못 시키면 내가 책임지고 비대위원장 사퇴하겠다. 그리고 내일,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오늘이죠. 전당원 대상 단일화 찬반 투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 권성동 원내대표랑 같이 쌍권이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자,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왜 대구를 내려갔느냐? 대구에서 김문수 후보가 선거운동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만나겠다고 대구행 열차를 탔는데 그다음 소개해 주세요. 탔는데 김문수 후보가 일종의 카운터 펀치를 날렸어요. 현 시점부로 후보 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 라고 하면서 서울행 열차를 탄 거죠. 맞아요. 네. 예, 이게 뭐 약간 저는 저 송대관 씨 노래 중에 차표 한 장이라고 있죠.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이렇게 엇갈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엇갈렸고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 물었더니 항의 표시로 우리는 상경했다. 그래서 그 쌍권은 네. 하행선 타고 내려가다가 대전에서 네. 멈추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서울행 기차 탈단 소리 듣고 대전에서 열차 내려서 돌아온 거예요. 네, 돌아왔어요.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전면 중단이라고 카드를 던졌던 명분은 지도부가 전국위원회랑 전당대회 소집해놨던 거. 네. 그게 당원 당규 고쳐서 나 끌어내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명분을 들면서 일정 올스톱 상경을 했습니다. 그냥 상경, 만나기 싫어 상경이 아니라 선거 일정 올스톱. 네. 후보로서의 일정 올스톱을 선언하면서 올라온 겁니까? 그랬어요. 그러고는 집으로 간 겁니까? 네. 그 쌍권이 이제 김문수 후보 모셔오겠다, 의총으로 모셔오겠다라고 하면서 내려갔던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저녁에 의총이 잡혀 있었는데 네. 이 저녁 의총은 김문수 후보를 모셔오지 못하면서 네. 빈손으로 30분 만에 끝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를 만나겠다고 다시 자택으로 쌍권, 그러니까 두 지도부가 갔는데 자택이 없었다고요, 김문수 후보가?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의총이 끝나고 나서 그 지도부랑 중진들이 남아서 좀 회의를 계속했었고 그러다가 밤 10시쯤에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김기현, 박덕흠 두 중진 의원까지 해서 네. 김문수 후보의 자택이 있는 봉천동으로 출발을 했어요. 네. 김문수 후보랑 연락도 안 됐거든요. 그리고 뭐 후보 비서실장이랑도 우리가 연락이 안 된다. 하지만 뭐라도 좀 해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무턱대고 출발한 거였고요. 해서 김문수 후보 자택 앞에서 10시 반부터 11시까지 30분 동안 기다렸으나 뭐 허탕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오히려 김문수 후보 측은 추가적인 입장문을 또 냈어요. 지도부가 못 만나고 돌아갔는데 입장문이 11시쯤 나왔나요? 지도부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돌아가겠다. 마지막 이제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돌아가겠다라고 했던 그 시점에 입장문이 발표가 됐어요. 어떤 입장문이었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제안해서 내일 오후 6시, 그러니까 오늘이죠. 6시에 한덕수 후보랑 만나기로 했다. 그리고 당 지도부는 더 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고 당원 여론조사도 하지 말아라 라고 요구를 하면서 끝냈습니다. 자, 세 가지예요. 이제 주도권을 내가 잡고 갈 테니까 당은 좀 빠져라. 요게 하나. 그다음에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이 어제 기준으로는 내일이고 오늘인 거죠. 그렇죠. 오늘 저녁 6시에 만나겠다. 이 얘기를 했고, 하나가 더 뭐예요? 네. 그 그리고 만남은 여론조사하지 말아라. 네, 그렇죠. 당원들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를 오늘 돌리기로 했는데 그거 중단해라. 네. 세 가지. 네. 그러나 그 단일화 찬반 투표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오늘 오후 9시까지 그대로 강행될 방침이에요. 그리고 제가 국민의힘 쪽에 당에 따로 확인한 내용이 있는데 이 단일화 찬반 투표 오늘 진행한 것과 동시에 컨틴전시 플랜, 일명 컨틴전시 플랜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그러면 비상 뭐 계획 같은 걸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비상 플랜? 오늘 김문수 후보랑 대화가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강제로 추진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지금 김광일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만약 오늘 6시에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 만남에서 뭔가 성과가 안 나오면, 결실이 안 나오면 강제 단일화에 돌입할 수 있다.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강제 단일화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일부터 여론조사를 돌려서 김문수, 한덕수 두 양자 간의 단일화 여론조사. 그 내용 이를테면 그 안에서 뭐 당심 몇 프로, 민심 몇 프로, 혹은 뭐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구체적인 그 여론조사 시나리오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런 식으로 각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대비한 여론조사를 내일부터 시작할 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이젠 더 미룰 수 없다. 여론조사 돌입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김문수 후보는 지금 계속해서 당무 우선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당무 우선권을 주고 있는 내가 비대위 해체하겠다 이렇게 선언할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있죠. 이런 상황들을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흐름들을 알고 있더라고요. 어제 발표한 그 입장문도 그 흐름에서 나온 거였고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질 텐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뭐 당무 우선권 내세워서 비대위 해체하려고 하거나 뭐 가처분 소송 걸거나 아니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 후보 사퇴까지 언급하거나 뭐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지도부는 선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거고 그러면 진짜 이제 당이 난리가 날 수가 있겠죠. 예, 이게 하나하나가 다 해석이 엇갈릴 거기 때문에 당무 우선권에 비대위 해체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뭐가 우선이냐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고 뭐 법적으로 뭘 걸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 난장판 되는 거죠. 맞아요. 당에서는 후보의 당무 우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당을 해체할 권한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진행 상황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어젯밤 한 자정돼서야 이 상황들이 좀 여기까지로 정리가 되고 그렇죠. 취침에 들어간 거죠. 네. 기자들. 김준일 평론가. 상황이 참 복잡하네요. 예, 뭐 법정 소송까지 가면 난장판이 될 거라고 앵커가 말을 했는데 이미 난장판이에요. 예, 이미 제가 이런 대선 처음 봤습니다. 예, 참 굉장히 놀라운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김문수 후보가 왜 이렇게 버티냐 뭐 여러 가지 당연히 이유가 있겠지만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상한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어제 뭐 김재원 최고위원도 여기 인터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단일화를 안 하면은 아예 선대위를 만들어주지 않겠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일단은 후보가 뽑혔으면 선대위 만들고 그 와중에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차피 단일화 하면은 또 만들어야 되는데 선대위 굳이 뭐 이중으로 힘쓸 거 있느냐 이렇게 굉장히 안이한 이런 방식으로 이게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이게 전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화성에서 온 뭐 남자, 뭐 금성에서 온 여잔가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같은 줄 알았는데 좀 달랐던 거예요. 당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가 김덕수, 뭐 을지문덕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냥 착착착착 이렇게 다 같이 갈 줄 알았던 거고 김문수 후보는 김덕수 얘긴 했지만 앞이 김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문수가 아니라 김덕수잖아요. 내가 주도하는 단일화를 얘기했던 거지 이렇게 순식간에 11일까지 한 단일화 얘기한 건 아니었다 싶어 서로가 다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꼼수잖아요. 사실은 어쨌든 부전승으로 미리 한덕수 총리가 후보가 올라가 있고 이게 지금 그런 과정을 경선 과정을 거친 후보들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너무 안이하게 봤다 이거를. 그래서 어제 이제 뭐 기사가 나오고 뭐 한국일보 기사도 나왔는데 꽃꽃문수 별명이 꽃꽃문수 탈레반 그래서 한 고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안이하게 봤다. 그리고 당 관계자가 노동운동가 시절 군부 독재의 엄혹한 고문도 견뎠던 사람인데 순순히 물러나겠느냐 이런 워딩까지 지금 이제서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타협이 되기가 어렵고 오늘 김문수 후보가 지금 6시에 한덕수 후보 만나고 또한 뭐 하겠냐고 했냐면은 경선 같이 했던 후보들 하나씩 만난다라는 거예요. 한덕수 후보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철수, 양양자, 뭐 한동훈 이런 분들 다 만난다고요? 다 전화를 통화를 하든 뭐 만나든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나머지 경선 후보들도 지금 대체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 동조를 하는 측이거든요. 특히 이제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미국 가셨잖아요. 지금 전화 통화로 지금 언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하는데 예. 미국에 아직 출국은 안 했습니다. 출국은 안 했습니까? 출국은 안 했다고 하는데 예, 예. 지금 김문수 교체는 이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경선 비용부터 보상해라 그러면은 후보 교체할 거면 나 3억 내구선 3억입니까 2억입니까? 예. 내구선 경선 뛴 거 그거 보상해라. 경선 아무 소용 없었던 거 아니냐 그 소리 하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하고 당무 우선권도 2017년에 본인이 대선 후보의 당무 우선권이 우선한다라는 거를 본인이 만들었는데 이건 비대위 해체 권한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김문수 후보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당이 지금 완전히 쪼개질 거의 그럴 상황인 것 같고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이게 법정 다툼으로 가면은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 전당대회를 지금 잡아놓은 거를 안건 미정이에요 현재. 이런 예. 전당대회 처음 봤거든요. 안건 미정으로 일단 소집해 놓는 거. 근데 이거를 만약 후보 교체로 한다.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는 무조건 가처분 신청 내겠죠. 그러면은 이게 언제 나오느냐? 그러면은 이게 법원에서 한덕수를 인정을 안 하는 거를 하면은 김문수가 복귀를 하는 거냐 아니면 당의 후보가 없어지는 거냐 이건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이 이제 펼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지금 전국위하고 전당대회 소집해 놓은 것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후보 교체하려고 잡아놓은 거 아니고 혹시 이제 단일화가 그 사이에 대해서 한덕수 후보로 됐을 경우를 상정해서 그럴 경우에는 후보 등록하려면 그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해놓은 거다라고 설명은 했습니다만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후보 교체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신뢰를 못하는. 그래서 뭐 한쪽에서는 비대위 해체, 한쪽에서는 후보 교체 이런 걸로 지금 소송전 들어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아니 있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어제 그 국민의힘의 싱크탱크 여의도 네, 연구원의 윤희숙 원장이 후보 교체 얘기를 SNS에 썼어요. 후보 교체 얘기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단일화에 응하지 않으면 후보 교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본인이 하기 싫다는데 이런 식의 취지에. 그러니까 이런 여연 취지. 원장은 사실 지도부 일원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 이걸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고 예. 추가로 또 이제 김문수 캠프에 있었던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의원들 텔레그램 방에다가 김문수 후보를 비롯한 측근이랑 캠프들은 전형적인 좌파식 조직 탈취 전조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올렸었거든요. 그건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나중에 당권을 차지하려는 앞뒤가 다른 그런 계획이다.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그렇죠. 김문수 후보가 당하는 것처럼 당 지도부에 당하는 것처럼 약자 코스프레를 해서 뭔가 힘을 쥐면서 전체를 장악하려고 하는 좌파식 뭐 정권 찬탈 뭐라 표현했어요. 좌파식 조직 탈취 조직 전조. 탈취. 네. 요걸 좀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단톡방에다가 올렸습니다. 근데 그 박수영 의원은 김문수 후보 캠프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권 장악의 서사를 이렇게 확보하려는 거다라고 글을 올렸었고 물론 나중에 가서 이 글의 원 작성자는 내가 아니라 보좌관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되게 예민하게 또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오늘 6시에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처음 만납니다. 과연 탑다운 방식으로 뭔가 실마리가 풀릴지 어떨지 오늘 잠시 후에 그 한덕수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 인터뷰할 거거든요. 어떻게 요게 성사가 된 건지 뭐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짧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아일보가 이제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4, 5회 전국 1,01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했는데 3자 대결에 보면은 이재명 49.7, 김문수 29.2, 이준석 7.4 그리고 한덕수를 넣으면은 이재명 49.8, 한덕수 30.8, 이준석 6.2. 그래서 김문수 29.에 한덕수 30.8.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중에서 가장 그 격차가 적어요. 이게 오늘 아침 발표된 거죠? 오늘 아침에 지금 언제 동아일보가. 돌린 거라고요? 4일, 5일이요. 5월 4일, 5일 가장 최신판이군요. 동아일보가 어디에 의뢰했어요? 리서치앤리서치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건데 그렇게 나왔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점점 두 사람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거고 어떤 후보가 더 적합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김문수 25.9, 한덕수 27.6 이것도 오차 범위 내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격차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점점 줄어드네. 그러면은 시간을 더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벌면 내가 더 유리해지겠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 자, 오늘 방송 내내 소개할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사법살인 언급한 이재명. 이제 민주당으로 갑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후에
당의 방침과 이재명 후보의 톤이 좀 달랐어요. 투트랙이었어요. 근데 어제 이재명 후보 발언이 상당히 세졌습니다. 직접 듣고 오죠. 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조봉암 농지 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훌륭한 정치인이 사법사진됐습니다. 김대중은 왜 아무 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습니까?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저 한 줌도 안 되는 소수의 특권층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황당한 세상을 우리가 그걸 왜 못 이겨내겠습니까? 자, 어제 조봉암, 뭐 인혁당, 뭐 김대중 이런 이름들을 쭉 언급하면서 사법살인이란 단어를 이재명 후보가 언급했습니다. 네, 조봉암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정부 당시에 이제 진보당 창당했다가 간첩으로 몰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었죠. 이 선거법 사건 재판받고 있는 본인이랑 이제 결부시켜서 나도 사법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뭐 인혁당,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유경수 여사까지 언급하면서 유경수 여사는 정치적으로 살해당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이제 뭐 당이 알아서 할 거다라고 하면서 당 쪽에 이제 좀 넘기고 본인은 이제 지역을 돌았었는데 선거 운동에 집중했죠. 그렇죠. 예. 이제 어제는 이제 지역을 돌면서도 이제 이렇게 좀 강한 어조로 공세 워딩을 좀 썼었습니다. 지금 당에서는 12일까지 재판 중지, 그러니까 대선 때까지 재판 중지하는 거 결론 내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으면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에 돌입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 그리고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까지도 같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입법 조치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러니까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에서 좀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을 처리할 예정이고요. 예. 법사위에서는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진행 중인 재판들을 모두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예. 이게 뭐 당장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뭐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쓸 가능성이 있겠지만 정권이 교체된다는 걸 전제로 만약에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잡는다고 하면 거부권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없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된 후에 이주호 대행이 거부권을 쓰면 다시 이제 국회로 돌아오는 거고 그 사이에 대선이 치러져서 만약 지금 이제 1위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때 다시 국회에서 이걸 재의결해서 올리면 그때는 통과될 수 있다는 얘기. 거부권 안 쓰면. 네. 그리고 거부권이 없이 발효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면소 판결까 이제 이 재판의 효력이 중지되는 면소 판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 입법안들이 지금 발의가 돼서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 자, 민주당은 다음 주가 고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상황들이 다 다음 주에 대비한 것들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격앙도 격앙인데 약간 굉장한 위기감.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가 어떤 플랜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니까 모든 상황에 좀 다 대비하는 뭐 이런 거고. 이재명 후보의 뭐 저 발언은 뭐 공감하시는 분도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지지층이 흔들리면 안 된다. 지지층을 향해서 강하게 지금 메시지를 내서 뭐 김대중, 조봉암 이런 사람하고 이제 본인을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이제 크게 보면 이제 투 플랜인데 하나는 뭐 오늘 동아일보가 뭐 단독 기사라고 썼는데 조희대 탄핵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12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발의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뭐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탄핵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걸리죠. 절차가 있잖아요. 예. 일단은 저번에 최상목 부총리 탄핵할 때처럼 일단은 발의를 해놓고 법사위 회부를 해놓고 언제든지 본회의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 스탠바이를 시켜놓는다 이런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12일이 이제 공식 선거일이잖아요. 예. 그때까지 재판부한테 서울고법한테 재판 연기 신청한 거 요거 안 받아들여지면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먼저 하고 기피 신청이 또 안 되면은 이제 서울고법 판사도 탄핵하는 거를 검토 중이다.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고법 판사 탄핵하는 안도 지금 하나를 마련해 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대법 원장뿐만 아니라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 얘기도 나오는 거고 거기다가 파기환송심 지금 재판하고 있는
고등법원 판사들에 대한 탄핵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어디까지 이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약간 뭐 무리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라는 여론이 있는 것과 이거를 탄핵을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요. 그러다 보면은 여론의 역풍에 대해서도 당내에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은 이거는 생존 투쟁이다 일종의 존재론적 문제다. 뭐 이런 또 목소리가 워낙 강해서 또 하나 흐름이 백업 후보론 지금 얘기가 이렇게 저렇게 솔솔 나오고 있어요. 백업 후보론이 뭡니까? 뭐 스페어 후보 아니면 백업 후보인데 만에 하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 못 나올 경우에 홀라당 이제 뭐 저 국힘 쪽에 정권을 넘겨줄 수 없으니 무소속으로나 아니면은 다른 쪽에서 이제 대체 후보 찍을 수 있는 후보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한 명 더 등록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인 거예요? 예. 11일 전에.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뭐 이를테면 당원 게시판이나 막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예. 패배주의적 얘기냐 하면서 막 당원들끼리도 지금 막 논쟁이 붙은 상황이고 그래서 뭐 추미애 뭐 정청래 막 이런 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면은 뭐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내면은 오히려 좀 상단에 이렇게 있으니까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일단 그건 당원들 중심으로 좀 나온다는 그렇죠. 얘기죠? 주류에서는 일단은 그거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은 건데 그거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오늘 2부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 인터뷰 하거든요. 제가 그때 그거까지 다 질문을 하고 지금 나오는 탄핵에 대한 이야기들, 반론까지 다 질문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